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증시가 지속적으로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또 어떤 주식을 살릴지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빠르게 오늘의 경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증시는 계속 뜨겁다.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밖에 안 올랐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연중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게 포인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훈풍이 한국에도 불어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테슬라 주가도 연일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7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하며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테슬라 모델 3가 보조금을 받게 되며 토요타 캠리보다 가격이 싸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이걸 보니까 결국 테슬라 주가랑 이 2차 전지 주가랑 좀 연동되는 느낌이 나던데 테슬라가 이렇게 오르면은 또 2차 전지에 수급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인텔이 AI에 뛰어듭니다. 어제 인텔이 3.6%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 맞춤형 반도체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회사 모빌아이의 주식을 매도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뭔가 그만큼 돈이 없나라는 생각은 해보긴 했지만 어쨌든 1300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며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미래에 무조건 다가오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율주행이 담긴 미래를 팔고 AI가 담긴 미래에 투자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저기서 AI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으쌰으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침 샘 알트만이 방한을 하는 이번 주 AI 관련주의 흐름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게 클라우드죠. 그 주식 흐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환율 1300원 깨졌다. 고고하게 올라가던 환율이 결국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달러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금리가 하락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미국에 몰렸던 돈이 다시 빠져나갈 차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외국인의 환차익을 노린 그러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달러 팔고 한국 돈 사더라도 여기서 몇 프로, 10%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또 반도체 위주의 국가인데 반도체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높은 확률로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이미 수없이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런 걸 예상해서 그게 또 맞아 떨어질 때마다 야 공부하길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어쨌든 이렇게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천천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환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거는 그렇다면 이 장세가 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아니겠죠. 언젠가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혹은 뭐 몇 개월 뒤에 고점이라는 게 오긴 올 텐데 그때를 어떻게 예측하나라는 생각을 해보자면 환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나 혹은 그 전에 앞서서 선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다시 나타날 때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나 전망은 사라지는 중. 자, 미국에서 연내 금리나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 야,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될지 나쁜 소식이라고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악재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금리 인하를 못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고용이 너무나 좋다고 해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전망치를 크게 웃돈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오히려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거 금리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물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물가도 만만하지 않다고 하며 생각보다 2%까지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 금리나 기대감으로 좀 빅테크 관련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야 뭐 얼마 올랐다고 벌써 쉬냐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다시 또 쉬어가는 그러한 트리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도 뭐 좀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국, 중국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군함이 미군 구축함에 근접해서 운행하거나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의 기수 앞으로 비행하는 등 중국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 조정관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마디 더 붙였는데요. 이런 행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 누군가 실수로 다칠 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그냥 들으면은 야 이러다가 우리 뭐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잘 들어보면은 야 우리가 한번 수 틀리면은 그냥 한번 박아버린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경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걱정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건 맞지만 어차피 서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스쳐도 치명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큰 일로 벌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나중에 대만 문제 그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 소식은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하면서 계속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미국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그래도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겠죠. 아마도 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수준의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며 원래는 2월 달에 방문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정찰 풍선이 터지면서 이만큼 밀리게 되었는데 하지만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고급 아파트의 척도는 바로 조식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 길이 생각했을 때는 뭐 골프 연습장 아니면은 그 뭐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조식 서비스를 더 원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나타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요즘 들어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직접 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는데 그 와중에 합리적인 가격에 가까운 곳에서 조식을 먹는 게 나름 편리하다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급식 회사에서도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식 서비스 마케팅에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조식 서비스는 분명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해야 이제 좋은 퀄리티를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고 그냥 소수 인원만 이용하면은 당연히 모든 거는 돈이 돼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뛰어들 급식 사업자는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식 서비스는 대단지에서만 진행을 한다고 하며 유지관리 비용 부담 그리고 사람이 많아야 식사 인원 예측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가 편했다. 올해 개인 투자자가 가장 좋아했던 주식은 바로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4월에는 무려 2,500억. 이때죠, 이때 가장 뜨거웠던 4월. 이때는 2,500억이나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5월달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그런지 300억 순매수로 많이 쪼그라든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매도 리포트를 냈던 기관들은 에코프로빔을 줍줍하고 있다고 하며 물론 기관들이 한 몸은 아니었습니다. 의견은 많이 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오늘 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에코프로비엠 이러한 상승이 조금만 이어져도 전 고점이 코앞인데 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금 전에 봤다시피 기관들의 평가가 갈린다는 거 말씀드렸죠. 최근 한 달간 8개 리포트가 나왔는데 5곳이 매수, 3곳이 사실상 매도를 제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쁘다고 한 곳은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앞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절대적인 파이 크기는 커지긴 하지만 성장률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며 그러면 결국 주가 상승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좋다고 하는 곳은 그룹사 내에서 수산화 리튬을 조달하는 게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 추가 상승 기대감이 분명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기관의 말이 맞을까요? 일단 오늘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속성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세계은행 올해는 2.1% 성장. 세계은행이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1% 성장을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이 수치는 올해 초에 제시한 1.7%보다 0.4% 증가해서 나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3.1%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예측도 틀려서 연말에는 한 번 더 수정하며 경제 성장률이 뭐 2.5라든지 그런 식으로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입니다. 3호 태풍 구촐. 자, 태풍 구촐은 필리핀 마닐라 해상에서 발생한 강도 강의 태풍입니다. 11일 오후 9시쯤에는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2호 태풍 마와르와 비슷한 진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근처에는 안 와서 이렇게 뭐 안심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강한 비구름을 만들 가능성은 있어서 혹시나 야외에서 뭔가 할 계획이라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TS 페스타. BTS 10주년 축하를 기념하는 오프라인 행사가 17일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BTS 페스타를 맞아 서울 도처의 남산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세종문화회관 등 이러한 랜드마크가 보라색으로 물들 예정이며, 세비섬 그리고 남산서울타워에는 전광판이 설치되며 BTS 영상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하철 일부 구간엔 아미로드를 조성하는 등 서울시도 이번 페스타를 계기로 관광객 유치에 진심이라고 하는데, 이거 근데 생각만 해봐도 진짜 많은 외국인들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서울이 북적북적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축제에서는 BTS 완전체 팬송 공개와 더불어 타사 가수까지 나오는 콘서트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K-팝도 같이 으쌰으쌰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축제는 약 2주간 열릴 예정으로 6월 말까지는 숙소가 이미 꽉 차서 서울 숙소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BTS 효과가 얼마나 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 YG 엔터가 다른 엔터주는 올라가는데 얘만 떨어지는 흐름을 나타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G드래곤, GD 계약 만료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5월 말 분기 보고서에서 소속된 가수 명단에 GD가 빠져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GD가 YG를 떠난 거 아니냐 이러한 추측이 나왔는데, 일단은 계약이 만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YG는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속 계약은 만료가 되었다. 그런데 광고 등 기타 활동은 별도 계약을 통해 협력 중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GD가 음악 활동을 재개할 경우에는 추가 계약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인지 YG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시 또 GD가 계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전부 다 회복되는 그러한 물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GD는 YG를 떠날지 안 떠날지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범죄도시 벌써 520만. 이 정도면은 기대분들 중에서도 이미 보고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범죄도시 3가 개봉 6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500만을 돌파했고, 아마도 뭐 기대분들이 이걸 보실 때쯤에는 600만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나온 최고 흥행작은 스즈메의 문단속이죠. 551만 명. 당연히 이거는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게다가 앞선 범죄도시 2보다 운집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그 기록까지 노려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국산 시리즈 영화 중 두 편 모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신과 함께가 유일한데,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고 하네요. 자, 저끼리 또 이거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심야라도 꼭 보러 가야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갤럭시 언팩 서울 개최. 자, 삼성전자가 7월 갤럭시 Z 폴드와 플립5를 선보이는 언팩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통상 언팩은 8월경 열렸었는데 7월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보면은 메모리 업황 부진 플러스 폴더블 폰 시장 경쟁 심화가 맞물리며 일정이 당겨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다가 몇 년 지나면은 언팩이 7월 했다가 6월 했다가 5월 했다가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서 7월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언팩 행사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며, 서울로 개최지를 바꾼 것도 이번 언팩을 통해 삼성은 폴더블폰은 삼성, 폴더블폰의 원조라는 공식을 설립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폴더블폰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삼성만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이 선점 효과 계속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항공업계 수익 전망치 상향. 그러니까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이 항공을 사용한다는 거겠죠.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 수익 전망치를 47억 달러에서 무려 98억 달러로 2배 상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로 예측한 게 틀린 거면은 사실상 예측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세계 각국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며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공급망, 공항 요금 인상 등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해 예상 이익률은 1.2%밖에 안 되는 거는 체크하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생명보험 업계가 주목하는 시장.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상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조업계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상조시장은 15년 대비 22년 가입자 수가 1.8배, 선수금 규모는 2.1배 커지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인데, 그런데 그 반면 보험은 어떻죠? 맞습니다. 완전 포화 상태죠. 그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보험회사들은 현재 침을 질질 흘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회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고래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조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그리고 그 이유는 이거라고 하네요. 22년 기준 상조업체는 72개사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입자 5만 명 이상의 업체는 21개밖에 없고 대부분 영세한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래가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나 뭐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체계적 관리와 그다음에 거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조금 투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조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합니다.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가 생명보험을 들 때 상조랑 뭐 같이 드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TSMC 2나노 시범 생산 착수. 작년 6월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양산을 TSMC보다 먼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에 자극받은 TSMC 칼 갈고 나왔다고 합니다. 2나노 시범 생산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TSMC의 2나노 첫 고객은 애플과 엔비디아가 될 것이라고 하며 삼성전자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저 삼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당연히 잘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으쌰으쌰 빠르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사면은 그냥 2배 먹는다. 야,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가끔 증권사 리포트를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 주가랑 목표가의 괴리가 진짜 큰 기업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리포트를 쓴 그 사람이 진짜 이 기업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의 분석이 진짜 확실하게 틀렸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관적이신 분들은 야 당연히 틀렸겠지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냐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공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면은 거의 2배 정도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기업이 뭐가 있나 봤더니 1등이 바로 롯데관광개발이라고 합니다. 무려 목표가랑 지금 현재가랑 105%나 차이가 난다고 하며, 그리고 2등부터는 CJ 프레시웨이, 화승 엔터프라이즈, 페노션 이러한 기업이 2등부터 4등을 차지하면서 목표가까지만 간다면 거의 2배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간단하게 왜 좋게 보는지 그냥 쓱 보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일단 롯데관광개발은 1분기에는 중국 노선이 생각보다 많이 열리지 않으면서 그 피해가 생각보다 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중국 노선은 빠르게 증편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지금은 바닥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등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외식 경기 둔화가 과도하게 반영된 주가라고 하며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세 번째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1분기에 아디다스가 생각보다 잘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문량이 많이 줄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도 아디다스가 망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판매 부진은 있겠지만 몰락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으로는 당연히 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조금은 높은 수익률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 걸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렇게 증권사 목표가랑 많이 괴리가 벌어진 기업들, 그게 진짜 맞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올해 밀크 인플레 또 오나? 자, 세상에서 가장 이해 안 가는 것 중 하나죠. 우유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시장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유제품의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낙농업계가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료가 상승 이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낙농업계랑 우리가 뭐 땡땡 유업이라고 하는 그런 유제품을 파는 곳이랑 완전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땡땡 유업 등 유제품을 파는 곳이 그냥 비싸게 받아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낙농업계에서 가격을 매년 올리기 때문에 유제품을 파는 곳은 뭐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진짜 그런가 봤더니 일단 매일 엽의 주가를 보시면은 유가는 아니 유제품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그 반면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봐도 가격은 올라가는 와중에 유제품 기업 3사는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해도 원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오를수록 또 수요는 줄어들고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